네, 모닝타임즈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신 것처럼 뉴욕장에 빠졌던 그 타이밍에 주목했습니다. 마감을 몇 분 앞두고 좀 어수선하게 뉴욕장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에 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확연하게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달랐는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흐름 먼저. 일단 뭐 어제 3대 지수 뭐 거의 뭐 1%대 하락을 모두 이제 보였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어제 장 시작하면서 오전 지나고 오후장 초반까지는 별다른 뭐 거의 뭐 이제 보합권에서 소폭 그냥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결국에는 FOMC 의사록을 좀 기다린 걸로 좀 보여지고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결국에는 우려, 조기 신호, 연내 할 거라는 신호가 좀 받아들여지면서 막판에 좀 급락을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은 뭐 종목별로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AI 데이 앞두고 한 3.5%대 강세,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 같은 경우 한 6%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 업종 뭐 거의 다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전기차 이제 테슬라 AI 데이 앞두고 전기차 관련 이제 뭐 리튬 관련주들은 뭐 일부러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만 좀 강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하락했다고 보셔야 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독점 관련 규제 우려로 한 1.2% 하락. 뭐 나머지 이제 빅테크주들도 이제 뭐 거의 다 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연내 테이퍼링을 시사한다는 할 거라는 이제 뭐 보면은 이제 그런 신호를 이제 줬는데요. 일부 몇몇 의원들은 뭐 내년 초에 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거는 이제 뭐 그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고, 뭐 아직 시작 시점과 속도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타이밍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연내에 들어갈 거다.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심증은 확실했는데 물증이 없었는데 물증까지 확보가 되면서 좀 당황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미 달성이 됐거나 곧 달성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시각들이 많이 나왔는데 달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는 물가 인플레였고요. 달성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좀 고용이었는데 고용 상황이 타이밍을 좌우합니까? 그러면 언제 들어갈지? 연준은 일단은 제일 우선으로 두는 거는 물가가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차적으로 두는 거는 고용인데, 고용을 봅니다. 보긴 보는데 물가만큼 우선은 두지는 않고, 이제 고용도 점차 이제 개선되는 게 이제 그 휴가 시즌 이후에 좀 나타났고, 9월부터. 예, 이제 네. 결국에는 본격화. 연준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네.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몇몇 의원들이 내년에 해야 된다는 거는 고용을 좀 더 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좀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나 팬데믹 이후의 고용 상황은 지금 좀 많이 좀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기술의 발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용 시장은 앞으로도 지금 이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는 않고 뭐 나빠지지만 않으면 저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고용 이미 뭐 지표상으로는 뭐 거의 다 만족했기 때문에 네네. 뭐 저는 뭐 연내 할 거라는 거를 뭐 얘기했고, 이번에 뭐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포인트가 저희가 좀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멘트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만 해도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미 적응이 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재택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달라진 기업 문화들도 분명히 있고요. 어떤 취직에 대한 뭐 고용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던 어떤 고용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치를 조금 낮춰 잡을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제 추후에 네. 지표로서 아마 나타나면은 뭐 연준도 그걸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변화된 고용 환경과 시장 때문에. 그리고 뭐 예. 지금 몇몇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또 이렇게 성장률 뭐 결국에는 지표, 경제 지표상으로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연내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은 지금 나오는데, 네. 지금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둔화할 조짐이지만은 결국에는 테이퍼링을 늦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연준이 뭐 참고하는 물가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용 지수가 이제 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네. 뭐 연내 할 것이고요.
결국 소비 지표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연준이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긴축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변동성을 키우는 정도로만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내 들어가는 거는 의견이 다 일치가 거의 된 것 같아요. 몇몇 소수 의견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 끝나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게 내년 뭐 상반기까지 끝내야 된다, 1분기까지 이런 의견도 있고 내년 중반 정도에만 끝내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좀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는 금리 인상 시점을 먼저 봐야 되겠는데 금리 인상이요? 인상을 저는 예. 이제 내년에 9월 정도나 10월 정도에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끝내야 되면은 뭐 결국에는 뭐 연말에 이제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한 8, 9개월 안에 이제 끝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뭐 캐플란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매파기 때문에 네. 내년 1분기에 뭐 테이퍼링 마치고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거는 지금 너무 좀 앞서가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네, 금리 인상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가을경 예상하셨어요. 네, 그 전에는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 저울질할 것 같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제 요즘에 워낙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주가가 또 좋았기 때문에 매출 청신호 들어왔다면서요,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는 하락을 했죠. 네. 정규장에서는 하락을 했는데 이제 장막판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실적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했고 3분기의 전망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2% 중반 거의 한 3%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매출액이 65억 1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63억 3천만 달러로 나왔는데요. YOY 지금 6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억 4,400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YOY 275%나 급증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 결국에는 집에서 또 지내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뭐 PC 게임이나 뭐 데이터 센터의 뭐 수요가 좀 늘어나서 이들 장비에 들어가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GPU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인공지능 연산이나 데이터 센터 뭐 사업에도 진출을 했는데 이쪽에서도 매출에 뭐 거의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증가해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그런데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뭐 당연히 매출이 안 좋았고요. 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3분기 전망치가 또 중요한데 3분기 매출액은 시장 전망치는 65억 달러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얘기한 거는 68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2.45% 뛰면서 195달러 선에서 시간 외에서는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좋은 종목인가요? 사도 되나요?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저희한테 조금 신중하자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볼까요? 예.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밴드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런 뭐 실적 발표를 겸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미국 시장 전체적인 지수를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개별적으로 이거 보면 지금 이제 박스권이니까 한번 또 사도 하단이니까 한번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전체적인 지수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뭐 시총에서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지수를 조금 염두에 두고 지수가 하락이 멈추면은 뭐 나스닥이 하락이 멈추면 엔비디아도
뭐 어느 정도 뭐 거기서 반등이 먼저 일어날지 아니면 좀 후에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수도 같이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같이 GPU 관련 업체인 AMD도 같이 움직이는데 AMD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저번에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뭐 매수 시점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 AMD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수 시점은 아니고 지금 기술적 반등은 지금 들어오려는 지금 시점은 맞습니다. 시점 맞는데 뭐 내일 이제 엔비디아가 같이 움직이면은 AMD도 소폭 어느 정도는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뭐 어차피 미국 시장 뭐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뭐 단기 트레이딩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접근하려면 아직 가격 메리트는 조금 더 있어야 돼. 가격은 좀 더 떨어져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수 적기 오면 조금 더 판단 도와주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미국장이 이렇게 막판에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해 줄까가 좀 반신반의한데 어제 어렵게 반등했잖아요. 저희 어떻게 오늘 어떻게 반응 나올까요? 어렵게 반등했다가 또 장막판에 조금 많이 어느 정도 상승분을 좀 내줬죠. 되돌려놨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저는 좀 시장 상황을 좀 오전 좀 봐야 되겠는데 네. 미국만큼은 좀 덜 빠지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의외로 또 선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미선물 기준으로는 약보합권 정도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장 막판 무렵에 상승폭을 줄였던 건 이미 선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종목이나 섹터 대응에 있어서 유의할 거 있습니까? 지금 테슬라 AI 데이도 있고 엔비디아 주가 강해 시간 외에서 네, 강하고요. AI 데이가 지금 뭐 바로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뭐 그거에 맞춰서 뭐 관련주들 뭐 한번 매매해 볼 자유주행 수는 한번 있는데 뭐 해볼까요? 아주 단기적으로. 네. 근데 저는 AI 데이가 끝나고 뭐 별다르게 뭐 이상이 없게 끝나면은 그 이후에도 좀 쉬었다가 또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별의 대응, 단계적으로 대응할 포인트도 함께 알려주셨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막판에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흡수가 된 바도 있다라는 게 최현수 전문가 해석인데요. 완충 역할을 좀 해줄 만한 재료, 거래들이 있는 종목들을 오늘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AI 데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2차 전지 쪽으로도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메타버스가 움직일까요? 네, 로블록스의 반응도 좀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도 지수보다는 종목 잡기에 조금 더 올인하시면서 시장 대응 능력 키워나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현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